두부를 드시면서 콩팥까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두부를 고르는 순간 이미 건강한 선택을 했다고 느낍니다. 자극이 없고 속이 편안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어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찾게 됩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이 편안함이라는 인식이 오히려 기준을 흐릴 수 있습니다. 같은 두부라도 어떤 조합으로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콩팥의 부담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부를 두고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단백질 식품으로서 건강식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그래서 고기 대신 두부를 선택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콩팥이 매우 조용한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아파도 쉽게 신호를 보내지 않고 특별한 통증도 거의 없습니다. 소변을 잘 보고 몸이 붓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 사이 콩팥의 부담이 차곡차곡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평소에는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하다가 정기검사에서 수치로 처음 이상을 알게 됩니다. 예순 이후에는 하루 이틀 관리보다 수년간 반복된 식습관의 영향이 훨씬 크게 남습니다. 콩팥은 그날 컨디션에 반응하는 장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진 생활 방식을 그대로 기억하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두부를 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먹고 있느냐를 다시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꼭 피해야 할 첫 번째 조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두부와 시금치입니다. 찹쌀밥에 두부, 시금치 무침. 많은 분들이 가장 건강한 밥상이라고 생각하는 조합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예순 이후에는 이 조합이 돌을 만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 많고 두부에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이 두 성분이 몸 안에서 만나면 잘 녹지 않는 결정이 만들어집니다. 젊고 콩팥이 튼튼할 때는 배출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결정이 콩팥 안에 남아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통증이 생겼을 때는 이미 결석이 자란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특별한 신호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소변을 볼 때도 일상생활에서도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한 채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이 몸 안에서는 서서히 부담이 쌓입니다. 시금치를 데치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남아있는 소량의 옥살산도 반복되면 부담이 됩니다. 두부를 드시는 날에는 시금치를 식탁에서 잠시 내려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실수는 두부에 파를 듬뿍 올려 먹는 습관입니다. 두부 부침, 순두부, 찌개 어디든 파를 넣어야 맛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두부를 드시는 가장 큰 이유가 칼슘 섭취라면 이 조합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파에 들어있는 성분은 두부 속 칼슘이 몸에 흡수되기 전에 가로채 배출되도록 만듭니다. 결국 먹은 만큼 남지 않고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콩팥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성분을 걸러내야 합니다.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뼈는 뼈대로 약해지고 콩팥은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예순 이후에는 뼈와 콩팥을 동시에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두부를 드실 때만큼은 파를 듬뿍 올리는 습관을 한번 멈춰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는 다른 반찬에서 드셔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조합은 두부와 짠 양념입니다. 특히 양념 간장에 푹 찍어 먹는 습관입니다. 두부는 겉보기와 달리 스펀지처럼 미세한 구멍이 많은 구조입니다. 간장에 찍는 순간 나트륨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겉은 하얗고 담백해 보여도 실제로는 소금물을 머금은 상태가 됩니다. 문제는 이 나트륨이 한 번에 몸 안으로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콩팥은 나트륨을 처리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 결과 혈압이 오르고 몸이 잘 붓고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부를 그냥 썰어 먹고 있다고 안심하셨다면 함께 찍어 먹는 양념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두부 자체보다 함께 먹는 양념이 콩팥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두부는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방법만 바꾸면 두부는 여전히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실 점은 두부를 바로 썰어 쓰지 않는 것입니다. 포장을 뜯은 두부는 끓는 물에 통째로 2분 정도만 데쳐주세요. 이 과정에서 남아있는 응고제와 불필요한 성분이 빠져나옵니다. 특히 시판 두부에는 제조 과정에서 남은 성분이 소량이라도 들어있을 수 있는데 예순 이후 콩팥에는 이런 작은 자극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데치는 과정은 두부를 더 안전한 상태로 한번 정리해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 열기를 식히면 나트륨과 칼륨 부담도 한 번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만으로도 두부가 콩팥에 주는 부담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두부를 자를 때도 한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너무 잘게 썰기보다는 큼직하게 썰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표면적이 넓어질수록 양념이 스며드는 양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큼직하게 썰어 담백하게 드시는 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량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예순 이후에는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두부에 좋은 짝꿍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역과 다시마입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은 몸에 이롭지만 요오드를 함께 배출시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미역과 다시마는 이 요오드를 보충해주고 알긴산 성분이 몸속 노폐물을 흡착해 배출을 돕습니다. 특히 미역국처럼 국물과 함께 먹는 방식은 두부의 단백질을 부드럽게 흡수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소고기 대신 두부를 넣은 미역국은 예순 이후 콩팥과 위장을 동시에 편안하게 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국물은 짜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좋은 조합은 두부, 달걀, 토마토입니다. 두부의 칼슘은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여기에 토마토의 리코펜은 콩팥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름에 살짝 볶아 드시면 소화가 훨씬 편해지고 근육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기름은 많이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 큰술 이내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변화는 양념입니다. 두부를 먹을 때 간장을 당연하게 곁들이는 분들이 많지만 예순 이후에는 이 습관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간장 대신 들기름과 통깨를 선택해 보세요. 들기름의 오메가3은 콩팥 미세혈관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통깨는 두부의 단백질과 함께 섭취했을 때 흡수 균형을 맞춰줍니다. 여기에 식초를 한두 방울 더하면 맛은 살아나고 나트륨은 크게 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양념만 바꿨을 뿐인데 밤중 소변 횟수나 아침 붓기가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한 가지만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순 이후에는 같은 음식이라도 젊을 때와 같은 방식이 늘 맞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금치, 파, 짠 양념처럼 익숙한 조합은 잠시 내려두고 한번 데쳐서 먹고 미역이나 달걀, 토마토, 들기름처럼 콩팥이 덜 부담스러워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 이 선택은 아주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콩팥은 이런 차이를 그대로 기억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두부를 올리실 때 예전처럼 무심코 드실지 아니면 오늘 들은 이 기준을 한번 떠올려 보실지 그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방향을 조용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당장 변화를 만들지는 않더라도 식탁을 바라보는 시선을 한 번쯤 바꿔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기준이 쌓일수록 콩팥은 조용히 제 역할을 더 오래 해낼 수 있습니다.